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맥을 못 쳐서 네. 일단은 어떻게들 각자 대응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멘토님은 지금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사야 될까? 네. 아니면 뭐 팔아야 될까? 모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될까? 뭐 고민 많을 것 같은데 늦었어요. 뭐 그렇게 하기엔 이미 다 늦었어요. 네. 현금화를 하기엔 이미 늦었고 해라 했을 때 해야 됐고 예. 이제는 현금화 하기엔 좀 늦었죠. 하려면은 뭐 지금 갑자기 이상 급등 테마주로 올라왔다든지 네. 정치 테마 막 갑자기 품절주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본전 근처라든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파는 게 맞겠지만 다른 종목을 위한 현금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뭐 할 게 없죠.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현금화를 올해 내도록 작년 내도록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그 전해부터 뭐 현금화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위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차트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보면 2,900포인트 이상이 2021년이었습니다. 계속 2021년이 위쪽에 계속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 위쪽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서 현금화를 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현금화를 해라고 했던 내용이 고작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거나 여기서 사라고 해라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금화한 걸 고작 이거 찔끔 떨어졌다고 현금화를 해라 했을까? 이거 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금화를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저는 50%만 하시고 나머지 50은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나 100% 할래 라고 현금화를 100%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고작 이거 지금 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기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기회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 지금 한번 TV를 돌려보세요. 누가 여기를 위기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가. 어떤 TV 방송에서 어떤 경제 방송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까. 전부 다 건강한 조정이다. 조정식 매수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방송 보면서 그래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삽니다. 주식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다수 필패의 장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뭐 다수결이 답입니다라고 하고 다수결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준이 됩니다라고 하지만요. 주식은 소수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기에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리는 기회가 아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위쪽에서 현금화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증시가 정말로 이거는 진짜 하락이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런 하락은요. 지난 3월처럼 2020년 3월에 이 하락을 보면서 이야 이거 기회다.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진짜 피부로 와닿아요. 그냥 오는 게 와닿고 진짜 무섭다. 큰일 났다. 작살났다. 내 계좌 완전히 그냥 망가지겠다. 야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야 주식하는 사람 진짜 다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와요. 정말로 내가 느껴지고 주변에서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방송에서조차도 오늘 또 폭락입니다. 정말 증시가 왜 이러나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금 50%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현금 50%가 들어가는 기간이 길었나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했을 때 사실은 유례 없는 시장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 횡보를 하는 시장이 지금처럼 긴 시장이 있었는가, 고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시장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뭐 네모를 조금 이렇게 길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이 위쪽에서 횡보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2007년이죠. 2007년에서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 뭐 하고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도 더 길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뭐 드라마가 끝나든 뉴스가 끝나든 영화가 끝나든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광고 타임이 나오죠. 그 광고 시간이 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 채널 같은 거 보시면요. 1부 끝나고 2부까지 광고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10분, 20분 동안 광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 타임이 길 때 우리는 뭐 하나요? 멍하게 보고 있거나 채널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상승 패턴이 끝나고 횡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 횡보 다음 하락이 나오고 다시 건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음 파동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에서 광고 타임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멍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딴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널을 돌린다. 주식이라는 거에서 다른 채널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식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굴려야 되는가인 건데 제가 그게 말하는 현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관을 한다. 어쨌든 내 돈의 가치는 수치로 정형화가 되는 것뿐인 건데 주식 1,000만 원치나 현금 1,000만 원치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식 1,000만 원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 거고 현금 1,000만 원치는 현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합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에서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걸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자산이 뭔지가 뻔히 정해진 거예요. 현금입니다. 그것도 미국 돈과 한국 돈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 돈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달러가 훨씬 더 유력한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가 내려갈 거라고 본다면 역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력하다. 그 광고 타이밍에서 채널을 현금으로 조금 돌려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주식시장이 뭔가 하락으로 패턴이 바뀌었을 때 광고 타이밍이 끝났네. 그러면 다시 주식을 한번 봐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800포인트, 2,84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만 2,840포인트는 지난 11월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을 지켜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쪽에서 횡보를 조금 더 오래 하겠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어서 방송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광고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루한 횡보 장세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그 광고 타임에서 우리는 역시 멍하게 지켜보거나 채널을 바꾸면 된다. 저는 채널 바꾸자라는 거고 그리고 주식에서 돈을 좀 빼셔가지고 현금 들고 멍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어딜까? 그거는 예언인 거잖아요.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700포인트 또는 2,500포인트 또는 2,400포인트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가 우리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어쩌면 저기가 매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아니면 현금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인버스 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다면 인버스를 사는 게 맞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버스조차도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공격적인 하락의 베팅이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베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옮겨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고 오늘 갈림길에서 2,840포인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일과 다음 주가 올라간다면은 또 지루한 광고가 또 진행이 되겠구나. 거기서 내가 현금을 좀 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현금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한참 기다렸다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만 많으면 계속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한 방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2,750포인트, 2,700포인트나 2,500포인트 이 부근이 기회 자리가 될 수 있겠다. 현금을 조금 더 소중하게 지키자라는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엣지노믹스 랩지노믹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15%. 네, 28,000원에 15%.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뭐 쭉 떨어지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이 진단키트 쪽에서 다 같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진단키트는 장기 투자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때 너무 과한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빠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로 올라갔다가 자기 가치보다 저평가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다 빠지는 종목은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자리가 바로 랩지노믹스였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밑에서 조금 더 바닥을 잡고 우하향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우상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상향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랩지노믹스와 뭐 수젠텍, 시젠 이런 등등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단키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은요, 다 맞고 나면은 굳이 맞을 필요가 있나 하기 때문에 또 백신
백신 회사에서는 팔기 위해서 3차, 4차 맞아야 된다 이럴 수는 있지만 진단키트는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코로나인 것 같은데 확인해볼까? 코로나인 것 같은데 확인해볼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만 따진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저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뭐 단숨에 뭐 올해 바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몰고 간다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8,000원 같은 경우는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주가가 변동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위아래 변동에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편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가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유하시면은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보유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지금 주가매수 해라는 거야? 주가매수 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미 들고 간 걸로도 됩니다. 추가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 수익은 나니까요. 여기서 추가매수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혹여나 더 떨어졌을 때 추가매수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섣불리 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빠져 있으니까 내가 많이 물려 있어요는 내가 어정쩡한 자리에 샀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가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니까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22,000원 깨고 내려가 준다면은 다시 또 저평가 구간 들어가게 되는 건데 15,000원대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 지금은 추가매수 없이 가져가서 15,000원대 추가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득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이처셀요. 예, 네이처셀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네, 17,000원에 30%. 매수하신 지는 네. 어느 정도 되셨어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좀 됐어요. 오래 그렇게 확보로 보셨어요? 되진 않.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딱 17,000원이거든요, 멘토님. 네. 네이처셀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처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어떻게 상담을 해도 욕을 먹어요. 제가 욕을 먹어요. 네. 뭐 상담하는 사람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네이처셀 팔라고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팔아라 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면은 제가 팔아라 해서 내가 수익을 못 냈어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떠냐면은 제가 잘 팔아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왜 매도해라 하냐면요 네이처셀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좋아서 올라가는 기업도 아니고요 나빠서 떨어질 기업도 아니에요. 일단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일단은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 줄기세포 이야기 나오든지 뭐 약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뉴스가 하나 땅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있을지 없을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될 거라 생각하고 갑자기 뭐 돈을 질러버리고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다 질러버리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당첨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래요. 지금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무조건 될 거야 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처셀을 30% 비중이나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트를 보고 N자 반등을 노리시면서 차트에 분석이 되었고 지지가 발생이 되었고 눌림목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 등등의 이해도가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거는 굳이 상담할 이유가 없이 아마 가져가셨을 거고 그런 눌림목에 대한 이해와 차트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30% 비중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0% 비중만 보더라도 시청자님은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18,000원쯤에서 네. 비중을 빨리 절반 이상 한 60% 정도 매도하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네. 밀린다면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어제의 저점입니다. 어제 시가가 16,500원이거든요. 네네. 이거 밀릴 때 손절하면 큰 손실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런 기업을 들고 갈 때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를 노리다가 이런 기업은 잘못하면 백도가 됩니다. 도도 아니고 백도예요. 네. 오히려 정말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들고 가지 말자. 18,000원에 가깝게 60% 매도 의견 드리고요. 지금 네네. 16,500원이 밀리면 전량 손절하셔가지고 조금 더 탄탄한 기업, 이런 제약 바이오 하지 마시고 탄탄한 기업 네. 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을 잡아놓는 것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엔 좋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 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여기 HDC요. HDC,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2,8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12,800원에 10%. 네, 진짜 뭐 HDC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부터는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 네, HDC랑 HDC 현대 산업개발 뭐 이런 거 이제 전화가 많이 오게 될 겁니다. 네. 뭐 자꾸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뭐 폭락을 했으니까 전화가 올 텐데 따지고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낫죠. 상황을 따져 본다면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예상치 못한 도둑을 맞은 거잖아요. 안에 네. 있는 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얘는요. 하고 있는 업에 있어가지고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로 친다면 불량품 생긴 정도. 그러니까 불량품이 생겼으니까 리콜해야 된다라는 정도 이렇게 사태 수습인 거고 반대쪽은 아예 그냥 다 털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로 따진다면은 훨씬 더 큰 악재를 맞은 게 오스테미 쪽인 거죠. 근데 HDC 같은 경우는 악재는 맞아요. 어쨌든 부실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보상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 수주를 따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엄청 걸리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HDC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구멍가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굉장한 타이틀이 있고 굉장히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근 30년, 40년 동안 악재 없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악재 때문에 폭락 한 번씩 다 맞았고, 방금 상담했던 네이처셀.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다면요. 지금 최근에 급등한 것만 보이니까, 우와, 급등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요. 과거에 이거는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네 뭐네 하면서 폭락하고 하한가 내려맞고 막 폭락해가지고 지금 주가가요, 반토막이 아니고 반에 반토막이 났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급등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삼성중공업이 아니고 삼성중공업도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관리 종목 들어간다, 회사 망한다, 파산한다, 상폐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그 전부터 하면 진짜 반에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자리 잡고 다시 또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을 보면 괴로운 거 맞아요. HDC 같은 경우가 눈앞을 본다면 아우 이거 진짜 반토막이 났어요.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라고는 하지만 조금 멀리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기에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수익이 난다보다는 해결 방안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봤던 삼성 엔지니어링, 네이처셀 이런 거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리를 잡고 상승을 하죠. 그거는 시청자님도 보셨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필요해서 나 손절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1년, 2년, 3년 정도를 잡고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정도 이렇게 연 단위의 계획을 짜고 이 종목을 같이 한번 탈출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에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현금을 저는 본전 가깝게 찾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익까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6,000원대 이렇게 한번 1차 하락하고 난 다음에 버티다가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왕창 낮춰놔야 다음에 올라왔을 때 뭔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여기 한 뭐 4,000원, 5,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때 왔을 때 뭐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네. 이유 없이 떨어진다면 정말 좋은데 뭔가 안 좋은 내용 때문에 회사가 정말로 안에 또 부실이 터져가지고 이상한 것 때문에 떨어지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왔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제부터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탈출하고 싶으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신중하셔야 돼요. 생각, 판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지금부터 제 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폭락하는 종목 탈출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제가 하락하는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없다 생각하고 길게 본다 생각하고 그냥 맞아요. 적어놓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건을 드릴게요. 7,000원대 네. 여기서 한 3달 정도 만약에 머문다 하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머물다가 만약에 떨어졌다, 5,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5,000원쯤에서도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전화를 주세요. 네.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손절할 필요는 하지 없겠네요. 마세요. 그죠? 네, 손절도 네.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잘 바꿔 이야기하면 일을 키우지 마세요. 이거 건들면은 네. 골마요. 잘못 건들면 진짜 엄청 크게 골마가지고 손도 못 써요.
지금 딱 네, 좋으니까 혹시 10%면 괜찮아요. 이 HDC가 혹시 뭐 이렇게 뭐 상폐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상패 심사 중에 있는 종목이 150개 종목인데 5년 동안 상패가 18개밖에 안 됐어요. 상패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는 네. 기업에게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줘요. 근데 얘는 상패 그 대상에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냅두시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현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전화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필옵틱 예, 필옵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시청자님?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상담을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필옵틱스 우리 시청자님 13,200원에 20% 신청을 하셨거든요. 일단 필옵틱스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네요, 멘토님. 여기서 네. 어떻게 해볼까요? 상당히 노련하시네요. 네, 빠르게. 네, 빠르게 필옵틱스. 예. 13,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일단은 20%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죠.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차트를 못 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눈앞만 보고 있으면 많이 올라왔다가 빠졌네. 얘가 16,000원짜리인데 13,000원이 되었네. 이거 좋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보는 숲부터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있거든요. 숲부터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숲을 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큰 흐름 속에 위쪽에 잡으셨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아주 안 좋은 사태라고 한다면 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일 거고요. 지금 다행스럽게 내려가다가 경사가 완만해지고 있으니 여기서 조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리 잡고 나면은 15,000원대까지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적인 부분으로 딱 따져봤을 때 회사가 나쁜 상황에 놓였는가? 일단 2020년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돌아선 모습이 좀 보였고요. 2021년에 적자가 좀 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런 기업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장비 업종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시세,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와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8,000원까지 내려갈 위험성을 대비해서 현금은 조금 아껴 놓으시고 올라갈 때 그냥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은요? 22,200원에 50%요. 22,200원에 50%.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전교금 올해는 올린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한번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네요.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정말 좋은 기업이죠. 네, 저는 대한민국 아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두가 이것만 사서 그냥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런데 한국전력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걸 왜 사러 갑니까? 네. 그리고 떨어졌을 또 진작에 산 사람도 물려 있는데 왜 사러 갑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른 종목 사갖고 수익 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자신도 없으면서 뭐 한다고 자꾸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 하면서 물려가지고 전화를 합니까? 차라리 한국전력 물려서 전화하면요. 너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수익 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뭘 할 필요도 없고요. 뭘 살까 팔까 할 필요도 없고 가지고만 갈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기다리는 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기다리는 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잘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데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릴 때. 예, 기다리는 거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예요. 한국전력을 보면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밥을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하지, 설 때는 또 어떤 걸 할까, 용돈을 누군 자녀들한테 얼마나 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얘는 어느 순간 수익으로 돌아서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살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한국전력은 상담 앞으로 평생 받을 이유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고 매수가도 너무 좋아요. 멘토님이 너무 좋게 항상 말씀하셔서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멘토가 좋다 했으니까는 당장 사자 말자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제 예, 최저점에 바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그 순간부터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실력은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즈음이다 싶으면 사서 모아가면 어차피 수익 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자리가 제가 원하는 저점이고 음봉매매라고 하는 매매 기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좋은데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까? 저는 올 연말쯤 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연말쯤 되면 아마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바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J님께서 한국항공우주 41,620원에 10%, 3만 원 이하 추매해서 이 가격인데 좀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추매 수량만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살까요? 문초리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요즘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멘토님. 기관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여쭤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한국전력에 거의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공기업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적 좋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별 상관없어요, 얘들은. 그리고 식음료 파트, 화장품 파트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사놓으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약간 이렇게 광고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고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장이 시작되면 걔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샀는데 계속 물려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수익 돌아서는 거 금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빠졌던 걸 보세요. 2021년부터 2021년 말까지 계속 빠지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점 매매 아주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요. 저점 매매는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올 땐 한순간이에요. 우리 농사 어때요? 한 달, 1년 내도록 벼가 막 노랗게 익어 있나요? 아닙니다. 씨를 심고 잡초 관리하고 뭐 해줘야 될 게 되게 많고 농약도 쳐야 되고 뭐 할 거 많은데 노란 날은 한 달도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시간이 짧을 뿐인 거지 그거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은 게 저점 매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4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위쪽에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점 매매 안 하시고 고점 매매 하시다가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 매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산 돈이었으면 그냥 1차 매수였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발 저점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올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요. 추가 매수 하신 만큼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4만 원대 오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추가 매수 하신 만큼 매도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3만 원대 가깝게 다시 내려오면 사고 떨어지는 족저까지 다시 또 모아가면은 그 다음번 상승은 시청자님도 수익으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나콩님께서 네오 이뮨텍 12,000원에 20% 좀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살벌하게 떨어지네요, 멘토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도와달래 갖고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뭐 도울 수 없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무제표를 한 번도 안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는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요. 매출 0원이 기업 탈출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매출 0원요? 아니 동네 슈퍼도 이거보다 많이 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동네 슈퍼 상장시키지 그래? 이거 뭡니까? 0원. 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산 사람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매출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뭘 도와줘요, 이거를? 뭐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왜 샀어요, 이거?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산 거 자체가 그냥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이런 걸 사는 거는 돈 벌 생각이 있다라기보다는 돈을 기부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떨어졌지만 언제 올라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약 개발이라던가 신기술들이 잘 부합이 돼가지고 뉴스도 잘 나온다면은 이상급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방송을 통해서 네오 이뮨텍을 갖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정보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10,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당장 정리하셔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덱스타야. 덱스터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7,000원이고요. 비중은 36%. 예, 37,000원에 36%. 알겠습니다. 덱스터도 이제 뭐 지금 요즘 관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오늘 뭐 이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네오 이뮤텍하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뭐 덱스터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각 효과, VFX라고 좋은 하죠. 기업이잖아요. 시각 효과 만들고 CG 넣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CG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있죠. 최근에 고요의 바다, 뭐 노인과 바다라고 하셨다는. 네. 그 예. 고요의 바다를 보면은 저도 봤는데 아, 아직은 좀 보셨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좀 어색한 것도 좀 있고, 약간 고증이 좀 덜 됐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우주 쪽으로 가긴 좀 아직 힘이 멀었다. 그 뭐 전에 이런 있던 느낌. 영화는 잘했었잖아요. 그 전에 뭐였죠? 영화들도 뭐 기억이 안 지옥 나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들도 보면은 CG가 많이 발전은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블 이번에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네. 앞으로 나올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멀었구나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외국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예전에 흑백 영화 만들 때 외국에서는 주라기 공원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 갭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출할 수 있을까? 뭐 물론 한국 콘텐츠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죠. 외국에서 한국에다가 외주를 맡길 것인가? 스토리만 사가서 외국에서 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엔 좀 힘든 기업인 거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조금 유명하고 어떻게든 좀 날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으로 이제 전 세계로 갔을 때는 얘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에서 막 5,000원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요 기업이 40,000원까지 올라올 기업이었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기업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야 앞으로 대박이다 이러면서 산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본전 복구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드는 기업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량 없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거래량 없이 빠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눌린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죠, 그죠? 눌려 있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꽃게가 옆으로 개가 옆으로 쭉 이렇게 가듯이 옆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옆으로 가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튀어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튀어오른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대까지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까지 밀려 내려가면 겨우 3만 원까지 올라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오면은 3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3만 원,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25,0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거품 빠질 일만 남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시간에 매도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비중도 많으시고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직 자리도 안 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보자. 손절은 아니다. 그냥 보유하셨다가 반등 시 매도가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한올 바이오 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23,300원에 15%요. 23,300원에 15%.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는 지난해 매출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 이제 이런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죠. 네, 실적이 찍히는 그런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다시 갈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네. 모든 기업들이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 그렇죠. 바닥 잡고 나면 올라간다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도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지금 저점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을 사야 됩니까라는 질문은 사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리고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봤다 사도 됩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분식회계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리스크만 잘 해결된다면 이제는 마음껏 사도 됩니다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사도 되는데 지켜보자가 맞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어떤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라갈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려면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제는 더 이상 놀 게 없을 때.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장난감 다 놀고 다 갖고 놀다가 할 거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의 엄마의 품으로 가죠. 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요, 반도체가 안 가고, 메타버스가 안 가고, 전기차가 안 가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안 가고, 갈 게 없어. 뭐가 갈까 하면 제약 바이오예요. 왜냐? 그냥 말 한마디로 급등시킬 수 있고, 재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실체 없어요.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려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걸 못 버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티시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고요.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까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코로나 때 떨어진 자리가 2020년 떨어진 자리가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000원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회사가 악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한다면은 지금 18,000원에 해야 됩니까? 16,000원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16,000원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까지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투자자는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냥 토끼 보였다고 냅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방심해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얘는 16,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으니 16,000원에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이거는 아마 괜찮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삼성카드. 네, 예, 34,500원이고 비중은 35%. 예, 34,500원에 35%.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도 이제 뭐 배당락일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네요. 뭐 시장 탓도 예, 있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예. 전략을 세워볼까요? 카드업은 저도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진다면은 저는 주식 차트를 보면서 뭐 재료를 보면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전문가지 뭐 업황을 보면서 뭐 카드 업황이 이렇습니다. 네. 카드 업종 이런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삼성카드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카드 회사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까 당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대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근데 변동금리로 한 사람들이 지금 전체 대출의 80%래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그 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야 되는데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 하겠죠.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 서비스. 그래서 얘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 반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 불량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런 반짝 이슈 때문에 반등은 한번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슈 때문에 반등이 살짝 나와준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매수가는 좀 높은 편이었던 게 아쉬웠던 거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진다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카드업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향세로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부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반짝 올라가고 다시 2만 원대나 18,000원대까지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반등 나올 때 잘 탈출하는 게 맞다. 이 반등이 나간다면 33,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추가 매수 없이 저 때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약간 손실 감수하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매도를 덜컥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저랑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낫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32,000원대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네, HMM이요. 네, HMM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8,700원이고요. 그 70%요. 28,700원에 70%요. 예. 예, 비중이 많네요, 시청자님. 처음에 샀다가 또 자꾸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27,700원에 또 샀어요. 예, 알겠습니다. HMM 뭐 지금 계속 요 구간에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간 조정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서 하다가는 대주주가 돼야죠. 네. 돈이 좀 많으신다면 대주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중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매수가만 높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HM의 뭐 해상 운임료가 요즘에 잘 올라간다, 뭐 물류가 지금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적자가 엄청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저 밑에 2,000원에 있던 게 5만 원까지 올라가는 25배나 올라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품이라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올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2,000억 적자가 나다가 9,000억의 흑자가 나고 그리고 거의 7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회사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을 하다가 망한 친구가 있어요. 그 망한 친구가 올해 돈을 좀 벌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번다고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벌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망해왔던 것들이 회복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복구시키는데 바빠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20대 치킨집 차렸다가 망해가지고 10년 동안 막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있다가 30대 한 중반 돼가지고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해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돈을 더 번다고 한들 남들이 벌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자산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 뒤늦게 많이 벌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벌어왔던 친구들은 뭐 계좌에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있을 텐데 이제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지 지금 왔으니까 대박이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뒤늦게 올라타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왔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바닥을 잡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나쁜 기업은 아닌데 올라가기 위해선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내려와 있는 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멈췄던 15,000원까지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데 밀릴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값도 좋은데 그냥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거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계란도 거래잖아요. 우리가 물물 교환하는 거잖아요. 계란값도 4,000원대가 있고 10,000원대가 있고 1,000원대가 있지만 계란은 계란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리 때문에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빠지게 되면 정말 추가 매수의 기회이자 비중을 늘릴 기회인데 이미 많이 늘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 나와서 본전이 온다면은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 절반 매도는 수익을 내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제가 보기엔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매도, 반등 나왔을 때 본전 절반 매도 하신 다음에 수익권 올라가면 35,000원대 나머지를 분할 매도 하셔가 챙긴 다음에 또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15,000원, 2만원대 이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손절해서 판매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음봉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양봉 올라올 네. 때 손절을 하세요. 그래서 본전 올라올 때 손절 의견을 손절이 아니라 본절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알라딘님께서 멀티캠퍼스 47,000원에 80% 예전에 문현진 전문가님과 전화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본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거는 그냥 진짜 예언이에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언과 예측 그리고 분석, 대응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분야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정고점은 53,000원 정도가 될 건데 최근 급등 나올 때 53,000원 정도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35,000원까지 갑니다. 그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냐? 떨어지는 거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맞다. 그러니 지금은 44,000원, 45,000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셨다가 아래쪽 4만원대 이하에서 다시 접근해도 좋아요. 이 기업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떨어지면은 저는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5만원 이번에 뚫는지 안 뚫는지를 보면서 못 뚫으면 매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6만원 이상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즐기셔도 괜찮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못 뚫을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매도로 좀 가닥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